설리와 고하라 모두 사생활을 낱낱이 검열당했고 인터넷에서 혐오의 대상이 됐다. 지난 주말인 24일 가수 고하라 씨가 사망한 소식을 다루면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한 말입니다. 설리에 이어 고하라까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악성 댓글, 악플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늘 뉴스 분석에서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계 ITV 안창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어왔어요. 네. 또 고하라 씨가 오늘까지 장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악플이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 지난달 악플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지난 주말인 24일 고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포털 등의 사업자들이 자정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이제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2년 위헌 판정을 받고 폐기됐던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설리 씨가 사망한 후에는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댓글들을 폐지하겠다 이런 대책까지 발표를 했었죠. 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악플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포털 사업자를 포함한 업계의 자정 노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예 뉴스의 댓글 잠정 폐지를 비롯해서 포털 뉴스와 검색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댓글 폐지 배경에 대해서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예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 수준이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데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검색어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 편의를 높인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포털 다음에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했고 인물 관련 검색어도 올해 내로 제공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네.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 네이버는 댓글을 폐지하는 대신 악성 댓글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악플을 필터링하는 클린봇 기술을 뉴스 서비스에 적용했는데 지난 4월부터 웹툰과 주니버, 스포츠, 연예 등의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적용됐다가 이제 전체 뉴스 서비스에 도입한 것입니다. 예. 클린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불쾌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숨겨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 네이버는 향후에도 악플을 상습적으로 다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뉴스 댓글 정책과 기술을 계속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클린봇이라는 게 좀 궁금한데, 클린봇이라는 것은 그 악플을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이것에는 제재는 가능하지만 불쾌한 욕설이 포함된 것을 자동적으로 걸러낸다. 이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육두문자 같은 경우를 미리 그 필터링 검색 대상으로 내놓고 네. 거기에 합당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리고 자동적으로 가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욕설이나 해당 문구를 그 땡땡땡 처리해서 예, 별표 처리해서 이용자들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가리는. 기술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단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을 했고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이 특정의 무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두문자라든지 예. 또 이 댓글의 대상자가 상처를 입을 만한 네. 그런 단어들이 무작위로 해가지고 네. 선별이 됐겠죠. 예. 선별이 됐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취재 기자들 특히 이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포털을 들여다보고 있는 기자들 내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클린봇 기술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 욕설에 대해서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악플이라고 읽혀질 수 있는 그
그 댓글에 대한 모든 필터링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판단이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 일각에서는 댓글 자체를 폐지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네이버에 그와 같은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다음은 댓글 제도를 폐지를 하고 네. 네이버는 뭐 클린봇을 돌려서 가린다. 네. 양쪽이 왜 이렇게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네이버 역시 그 댓글 정책이나 뭐 기술 관련돼서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이제 적용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네이버도 댓글을 없애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아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댓글도 어떻게 보면은 표현의 자유의 한 방법이니까 갑자기 없애는 것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클린봇을 완충적으로 돌리는 아마 그런 상황인가 보죠. 기존의 클린봇 서비스가 다른 그 뭐 스포츠라든지 연예 서비스에 제공이 됐었고 예. 그거를 이제 전체 뉴스 요번을 계기로 전체 뉴스 서비스에 확대 적용한 상태입니다. 예. 그 이후에는 뭐 댓글 폐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예.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또 관심이 집중이 되네요. 2012년이었나요? 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악플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오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다수 여론조사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터넷 실명제 부활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면서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통해서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그 헌재 위헌 판결의 주된 이유가 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악플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이 없는 데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도 커서 재도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또 이미 상당수의 사이트에서 실명 인증을 진행하는 등 실명제에 준하는 과정이 이미 있고 실명제를 재도입한다고 해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사이버 폭력, 악성 댓글 이걸 막기 위한 이른바 설립법이 그 발의가 됐죠. 예. 이거 말고도 워낙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른 법안들도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국회 차원에서도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자유한국당 박대칠 의원이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댓글 아이디의 풀 네임과 IP 주소를 공개해서 이용자 책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처벌을 강화해서 악플다는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예. 또 바른미래당 박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차별이나 혐오 댓글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누구라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 등 사업자가 악플을 사전 인지하고 삭제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회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법안 심사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예. 늘 문제는 국회에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행법을 강화하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입법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더 상당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 집행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악플에 대한 형사 처벌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악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관련자가 강하게 처벌받게 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면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악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현행법상 모욕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악플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고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말씀하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인터넷상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플에 대해 법적인 처벌 조항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 많은 악플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소가 취하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경찰이 인지하고 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터넷과 유명 연예인, 그다음에 팬, 이 관계가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우리와 같이 뉴스 서비스가 야후재팬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악성 댓글도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02년부터 소비 서비스 제공자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만들어서 포털 사업자의 관리와 책임 의무를 강화해 왔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악플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악플을 작성한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독일 등에서도 악플이나 혐오 발언 등에 대해 신고가 있은 지 24시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는 등 사업자들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24시간 내에 사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상당히 좀 강력한 법이네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입법적으로 어떻게 고려가 될지 관심이 또 집중되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